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강원도의회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특히 막대한 예산을 쏟고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강원도 인구 정책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7,300명입니다. 경기도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 기본수당 지급에만 올해 1,870억 원을 써야 합니다. 1,000억 원 넘게 현금 지원하는 곳은 전국에서 강원도뿐입니다.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육아 기본수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육아 기본수당이 시작된 2019년 이후에도 도내 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했고 되려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보다 출산율이 0.02명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진태 도정은 수당 지급을 만 10살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육아 기본수당이 우리 강원도의 출산율, 견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만 학교 출산율이나 인구 감소폭에 있어서 타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폭이 적다. 이런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의 인구 정책 가운데 일부는 구색 맞추기나 중복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원도 인구 정책은 112개. 이 가운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차이가 없는 사업입니다. 또 가족 친화 인증 기관과 기업 확대 사업은 사업 내용이 강의와 홍보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색 맞추기 사업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색 맞추기식의 사업 편성도 좀 지양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저런 유형의 사업들이 상당히 보여주기식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판 또는 이제 자성의 분석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김진태 도정 목표인 인구 200만 달성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수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일본은 아동 가정청을 설립해 각 부처에 산재된 인구 정책을 하나로 모았다며 강원도도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 7월 1일 강릉 경포를 시작으로 도내 해수욕장들이 여름 피서객을 맞고 있는데 계속된 비로 인해 피서객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토요일부터 비가 다시 내릴 거란 예보가 나와 피서지 상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린 강릉 주문진 해수욕장. 빈 파라솔 수십 개가 꽂혀 있을 뿐 넓은 해수욕장에 피서객은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13년 만에 휴가차 왔다는 한 가족만이 여름바다를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님 뵈러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일정으로 왔는데 저희 가족밖에 없어서 굉장히 한가롭고 좀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호흡 피해 입으신 분들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예 돌아다니는 사람조차 보기 힘듭니다. 비가 오니까 손님이 안 들어오잖아. 다 그래. 지금 문 안 열은 집도 많잖아. 그렇지. 뭐 장마 끝나고 한 달 말이나 되면 좀 들어올란가 모르지. 강릉 경포해수욕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7, 8월이면 피서객으로 늘 북적이던 이곳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된 비로 텅 비어 있습니다. 대여를 위해 준비해둔 구명조끼도 파라솔도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아예 끊긴 식당들은 전기요금이라도 아껴볼까 불을 꺼놓기 일쑤고 여름 성수기에 맞춰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요맘때쯤에 사람을 구해놔요. 근데 지금 뭐 사람은 좀 보시다시피 구해놨는데 그냥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게세하고 인건비하고. 지난 7월 1일 여름 해수욕장 개장 이후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은 날은 단 5일에 불과했는데 이번 주에도 토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릴 거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으며 이후 정체 전선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토요일 오전 강원 영서부터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는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 일요일까지 계속되겠고 이 때문에 올여름 해수욕장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38.4%나 크게 줄었습니다. 강원도는 7월 말 이후 피서 성수기에 맞춰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및 장마가 끝나고 호우 피해가 진정이 되면 관광객 회복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할 것이고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면 관광객이 다시 몰려올 것으로. 코로나19와 봄철 산불로 시름했던 동해안이 정작 피서철인 7월 들어서도 장맛비가 계속 이어져 상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영월에서는 이번 달 말부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매출 30억 원이라는 매장에서 사용 불가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때문인데요. 농촌에서는 농협 매장이 생필품을 구입하는 거의 유일한 곳인 경우도 많은데 지역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영월군은 자체 지역 화폐를 카드 형태로 발급한 별빛 고운 카드를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지난해까지도 사용한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이른바 페이백 제도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 2-30만 원? 2-30만 원? 뭐 보통 이런 그냥 식재료 정도죠. 영월농협과 한반도농협, 평창 영월 정선축협 등 세 곳의 각 지점들에서 사용된 지역화폐 결제액은 올해 44억 원으로 전체 결제액 277억 원의 15.8%를 차지하는데 이는 사업자별 결제액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달 말부터는 이곳을 비롯한 농축협 직매장에서 더 이상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린다며 연매출 3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가맹점에서 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올해부터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평창군을 비롯해 강원도 4개 지자체가 이미 이 지침을 적용하고 있고 춘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최소한 다음 달부터는 이 지침이 적용됩니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우리 식당 잘 안 가요. 이런 데서 쓰지. 만약에 그러면 이거 못 쓰시면 다음 달에도 똑같이 혹시 충전을 하실 계획이세요? 충전 안 하죠. 저도 이거 쓸 일이 없는데 뭐. 영세민도 쓰라고 조금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이걸 쓰고 있는 거거든. 거기다 넌 저걸 방침을 해놓고 못 쓰게 덮어놓고 못 쓰게 하면 어떡해. 면지역으로 들어가면 생필품을 구입할 곳이 농협 매장밖에 없는 곳도 많고 애초에 영농자재도 농협에서 삽니다. 이 때문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지역화폐는 주민복지에 가까운 개념이었는데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겨우 자리 잡은 지역화폐 생태계가 위축되고 주민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민 반발을 우려해 2월에 나온 지침을 6개월 지나서야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며 올해까지는 지역화폐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내년엔 지원금이 없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별도로 구입한 지역화폐가 아닌 농업인 수당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 즉 농협에서의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명품 수박으로도 불리는 양구 수박이 소비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당도가 높아 몇 년째 전국 도매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수확량도 많아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 과일로 인기가 많은 수박이 출하되기 시작한 양구의 한 재배 농가. 초록잎이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잎을 걷어내자 검은색 줄무늬의 커다란 수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양구 수박입니다. 일정 이상의 당도도 나오면서 그 아삭감도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살아 있어서 무게는 10kg 정도. 일교차가 큰 날씨에서 자라다 보니 일반 수박보다 저장 기간이 2배 이상 깁니다. 당도도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식감도 뛰어납니다. 네, 이게 판매를 앞둔 수박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물과 비료 공급을 끊으면 당도가 최대 13브릭스까지 올라갑니다.
때문에 매년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때 수박 한 통이 최고 5만 원까지 올라가 명품 수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첫 출하 경매가는 2만 6천 원으로 평균 가격보다 20% 높은 수준입니다. 농민들은 연이은 장마로 이달 말부터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만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나오면 다시 하만 가면 이기장 수박이 나와요. 제가 볼 때 양고 수박은 3만 원 이상, 거의 4만 원 밑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요. 기후변화 대응 장목으로 도입된 양구 수박의 재배 농가가 올해 처음으로 300곳을 넘었습니다. 올해 생산량만 해도 14,000톤으로 154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높을수록 당도가 높아지는 양구 수박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효자작물로 제 몫을 해낼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강원 지역 주택 경기 수축 기간이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수축기에 있는 주택 경기가 과거 평균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정점인 2022년 2분기를 기준으로 13분기 뒤인 2025년 중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 수축기 진입은 1에서 3분기 정도 늦게 시작됐지만 평균 지속 기간도 전국 평균보다 짧아서 전국적인 흐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물 경기는 최근 정점을 통과하고 있어 올해 주택과 실물 경기 모두 수축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졸업생 가운데 강원도에 취업한 졸업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의회 이영욱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지난해 도립대 졸업자 231명 가운데 강원도에 취업한 인원은 48명에 불과하다며 강원도립대가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강원도 내 취업률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할 때 강원도에서 일한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립대는 학사 구조를 개편할 때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대안학교 전환을 추진합니다. 정권에 따라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가 흔들리면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사고는 강원도 교육청에 대안학교 지정 절차를 문의하고 전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빠르면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대안학교로 모집하겠다는 계획으로 법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의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1차 합동 점검 대상은 6개 시군으로 속초와 강릉, 정선과 원주, 홍천과 동해 순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시군은 9월 중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해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늘고 있다며 시민 감시단과 함께 점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장맛비로 인해 천연기념물이나 사적 등 국가유산에 피해를 집계한 결과 강원도에서는 모두 3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주 반계리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의 가지가 부러졌고 인제에서는 미산리 약수의 석축 붕괴와 한계산성 천재단 석축 일부가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원주 은행나무에는 부러진 가지 정리와 상처 치료 조치가 이뤄졌고 인제 약수와 한계 산성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복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춘천시가 지역 내 지하차도 2곳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춘천시는 신부급 여우고개 인근 지하차도와 춘천역 인근 지하차도 모두 호우 상황에서도 큰 문제가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춘천역 인근 지하차도에 설치된 CCTV를 재난안전부서와도 연동해 호우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하천 300여 곳의 주변 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 점검반과 하천 진입로 차단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인 망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춘천시는 1,400세대 규모의 약사 촉진 4구역 주택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망대를 헐고 2025년 이후 약사동 수변공원에 목재 재질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망대는 일제강점기 춘천교도소의 전신인 분감형무소 내 탈옥수와 화재 감시 기능을 했고 망대 골목은 6.25 피난민의 거주지이자 양구 출신 박수근 화백과 춘천 출신 권진규 조각가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강릉시가 하반기에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AI 스피커를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적 건강 위험 요인을 가졌거나 식생활이나 운동 습관 교정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AI 스피커를 제공하고 맞춤형 1:1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릉시는 올해 900명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원주 아트갤러리가 단구동 여성가족공원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 아트갤러리는 소규모 조각미술관 권역별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조성됐지만 건축물 하자로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다가 보수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게 됐습니다. 개관에 맞춰 한 달 동안 원주 등 강원 지역 전문 예술인과 어린이 화가가 함께 기획한 전시 동심과 예술가의 콜라보가 열립니다. 이 밖에도 전시실 안팎에 조형물과 트릭 벽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아트갤러리가 꾸며졌습니다. 원주쌀 토토미를 활용해 만든 토토미 원주빵이 본격 출시된 이후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조엄 고구마를 활용한 토토미 원주빵을 출시했고 현재 원주시 지정면 일대 카페 2곳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후 매달 1,600개가량 팔리며 원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5곳의 판매처를 더 선정하고 레시피 보완을 거쳐 복숭아 크림빵과 쿠키, 샌드류를 올해 안에 추가 출시할 계획입니다. 인제 구규림관리소가 산림훼손지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 산림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제면 서와리에 위치한 산림 2.3헥타르에 2억 원을 투입해 10월까지 복원 작업을 진행합니다. 서와리 산림은 2011년 산사태로 인해 숲이 소실된 지역으로 복원 사업은 훼손된 숲의 지형과 식생, 수계 등을 고려해 원래 상태와 유사한 형태로 되돌릴 예정입니다. 홍천 북방농공단지가 어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천구는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북방면 상화계리 일대에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농공단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합니다. 농공단지가 완공되면 식료품 제조업체와 음료 제조업체, 의약품 등 7개 분야 16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홍천구는 새로운 농공단지뿐 아니라 상호안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와 화전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증설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산림박물관이 청소년 전시 해설사 양성교육에 참여할 청소년들을 모집합니다.
교육을 통해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스크립트 작성과 스피치 등 전시 해설사를 하는 데 필요한 기본 역량을 배울 수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5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고 도립화목원 국화축제 기간 중에 산림박물관 전시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20명을 모집한다며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영월 동강 뗏목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영월군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신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